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오는 4월부터 불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내달 말까지 메모리 해킹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5년 8개월치 소득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근로자 가구가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모을 때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현대차가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부풀리기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제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산타페 DM 구매자 9만 명에게 1,000억 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침체로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증권사들이 올해에도 각종 이벤트를 내세워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연초부터 100여 개에 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IMF가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의 합의만 이뤄냈는데요.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옐런 의장이 27일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와 또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될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 여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순매수 보였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장에서는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5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 크게 오르며 코스피 지수는 2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큰 폭으로 매수했던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5포인트 상승한 1960선을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은 1958선의 보합권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며 현재 하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한 상태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닷새 만에 기관 소폭이지만 14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147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닥 지수는 1.34포인트 오른 529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 좀 줄이면서 529포인트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45억 원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소폭이지만 보합권 내에서 한 5억 원 정도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이틀째 상승하고 있죠.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현재 오르면서 1.13%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0.38% 약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다시금 상승 반전한 흐름 나오고 있죠. 0.17%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0.7%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아차가 0.19%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59%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바이오주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홈쇼핑 관련주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홈쇼핑 0.4% 약보합, GS 홈쇼핑 또한 0.3% 약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0.2%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CJ E&M이 1.8% 비교적 큰 폭이 하락하면서 현재가 37,20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4일 연속 하락하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죠. 오늘 1.59% 하락하면서 현재가 7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상승한 1,077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076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는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테이퍼링 속도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우려와 위안의 약세 등이 달러 매수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말 내고 물려나면서 상승폭은 제한될 거란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과 IT 선호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라 FN의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시장 전망과 함께 또 전략을 세워보고 싶은데요. 이몽민 대표님이 보시는 이번 주 시장 전망, 핫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기로입니다. 기로선상에 시장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로선상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하락 추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있나요? 제가 봐서는 기로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신흥국의 위기,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나쁜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냐. 제가 봐서는 좀 힘든 기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요. 국내로 봤을 때는 4분 실적에 쇼크를 줬죠. 줬고 그다음에 또 개별 테마 종목들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바이오, 게임, 건설주까지 이미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1, 4분기가 지금 2개월 지났으니까 1, 4분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아마도 4월 중순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1개월 반 공백 사이에서 이제 이슈가 이제 어떤 거로 가느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왔고 그러면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람으로 말하면 생로병사를 다 한 거죠. 2개월 사이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좀 제가 봐도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개월 내에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냥 박스권, 그 다음에 기존에 1, 2월 달에 올랐던 개별 중소형 종목도 약간의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 쪽은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좀 이슈를 받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혜택은 이제 금융지수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테마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비중을 축소해야 될 시점이고, 이제 개별 관련주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뭐 이제 3월 되니까 기지개를 다 피해야 되니까, 새로운 대안 종목을 찾아야 될 시기.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로선상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이클을 한 바퀴 돌고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국내 지수,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24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앵커님 뭐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런 뭐랄까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이벤트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저는 안 두는 편입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올해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2014년에는 뭐 동계 올림픽도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어서 뭐 제일 기획을 뭐 마케팅하니까 추천한다라고. 저는 속된 말로 택도 없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지 세상의 흐름을 봐라, 트렌드를 보는 거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동계올림픽에서 뭐 일전자 주가가 TV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과연 주가가 올라갔느냐 지금 봤을 때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열심히 매년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열면은 축구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 보고. 단지 제가 지금 표 보시면은 그 월드 콩그레스 이게 보시면은 메인 주제가 이게 크리에이팅 왓츠 넥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메인 주제에서 보면 고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음에 어떤 것을 찾자는데 이게 바로 IT의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이벤트 어떤 컨퍼런스가 있으면은 가장 열심히 하는 업체가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못해더라도 여기다 어떤 경쟁사에 대한 어떤 좀 더 잘했다는 어떤 못하면은 회장님의 질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래서 LTE 쪽은 뭐 지금 봐서 스마트폰이 기술을 집약된 것이 결국은 스피드 있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건 뭐가 없어서 LTE가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IT의 원심 구심력에서 작용한 게 스마트폰이었다면은 그게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IT 기술의 총 집합체 하이엔드에 그것이 이제 퍼지는 거죠. 퍼지면 웨어러블 갈 테고 그렇게 가는데 갤럭시 기어트라든지 그런데 저는 갤럭시 S5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둬요. 왜냐하면 근데 나중에 봤을 때는 물량은 많이 나가겠지만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작년 연말 혹은 1월 달에 나온 리포트 IT 부품 갤럭시 S4 스마트폰 부분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올해 대비 증이익을 30% 봤는데 제가 1사분기 지나면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그런 부품도 찾기는 이제는 너무 한철 지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 그것은 한국 IT 업체들은 어떻게든 간에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언론도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무슨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제가 느꼈을 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IT 업체들이 일본 걸 많이 베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 그때 베끼는 속도하고 혹은 경영자들의 어떤 그 인사이트 눈하고 지금 중국 선수들이 베끼는 속도와 걔들이 CEO들이 느끼는 그런 인사이트 봤을 때는 지금 후자 중국 애들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빨리.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갤럭시 S 부품 찾아봤자 뭐하냐. 중장이 봤을 때는 중국애들 쫓아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좀 낫지. 여기서 어떤 종목을 찬다는 것은 저는 좀 이제 그런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뭐 월드컵 뭐 한다고 또 하겠지만 저는 그런 약간 너무 진부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어떤 이런 컨퍼런스의 흐름은 분명히 인지하시되 거기에 따른 종목 찾기는 좀 다른 축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 의견입니다. 관련주의 수혜 기대보다는 중국의 성장 속도, 기술 속도가 얼마만큼 따라왔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 업계도 M&A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왜 M&A가 중요한 건가요? 디지털 컨퍼런스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컨퍼런스 중간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컨퍼런스는 나쁜 의미로는 1%의 승자와 99%의 루저, 패자를 만드는 게 디지털 컨퍼런스인데 지금 반도체 업체가 특히 메모리 업체를 보면은 뭐 치킨 게임을 완료했다. 완료해서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저는 한계 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메모리 업체는 축소가 됐고 치킨 게임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M&A 소위 말해서 그 난립 상태가 가장 지속되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소재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죠. IT 쪽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수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자기들은 성골, 진골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업체들을 그렇게 서열화 시켜놨는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또 M&A 이런 얘기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떤 시그널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CEO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출신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특별한 재주가 있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는 한국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장비 업체를 키운 것은 외국 업체의 단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서로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걔들이 $100 부르면 여기서 $50 불러서 가격을 낮춰달래 거죠. 이런 어떤 어떤 툴로 활용했었고 세 번째는 보안이 측면이 강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서로 간에 보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사이즈가 이러다 보니까 워낙 작고 그 얘기는 결국은 다른 데 다 지금 M&A 됐고 반도체 업체 3개 남았고 미국 뭐 일본, 유럽 장비 업체들도 네. 딱 소수 과점화된 상태에서 한국만 지금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은 참 복잡합니다. 규모에서 밀린다는 이야기죠?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도 밀리고 네. 사이즈도 밀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당연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요청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현실 어떠냐 봤을 때는 뭐 탐방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코스닥 이런 소재 업체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면 명함 2개예요. 내부에서는 회장님으로 불리고 CEO나 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탐방 가면은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딱 코스닥 상장해서 시총 1, 2억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자회사가 막 많습니다. 그러면 자회사 몇 개겠다. 그러면 당연히 회장님으로 불려야죠. 네.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예. 그러면 오너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너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오너도 오너끼리 미국같이 이렇게 딱 주주 구분이 네. 딱 확실히 명예된 거는 애매하게 편하죠. 그럼 자기가 회장님 명함을 그걸 빼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투자하느냐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장비업계 M&A는 지금 당장 아니지만은 2, 3년 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안 하게 된다면 더 도태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예. 그런 업체를 이제 배제하겠죠. 배제하면서 너는 이제 그만둬라.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제 앵커님도 궁금할 텐데 네. 제가 봐서는 지금 매출액 1,000억 내외 업체, 미만 업체들은 제가 봐서는 거기서 삼성전자 키워준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성골, 진골 있고 육두품, 모두품 있는데 그 매출액 3,000억 사이즈 업체들이 오히려 6,000억 가는 게 더 쉽지 500억 업체들이 2,000억 가는 거는 10배 보면은 그거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술이 입증된 업체, 자기들의 보안성을 입막음을 해주는 업체, 그런 업체들 위주로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그 영업이익률상 특히 지금 현재 반도체 업체 소재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다. 네. 그런 업체들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 10% 미만 업체들이 한들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그럼 이미 뭐 속된 말로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해도 단가 측면에서 엄청난 푸시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털린 거죠. 네. 속된 말로 그런 업체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2, 3천억 업체들이 5천억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상 10% 이상.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넘버원의 밴드로서의 귀염을 받는 업체. 이런 쪽으로 한정이 돼야 된다는 게 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반도체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러브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한 0.6% 추가적인 상승 보이면서 133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황이 변하는 건지 모멘텀의 변화를 볼 수 있을지 좀 올라타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올라탈 시기는 저는 뭐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예. 저번 주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설도 있고 네. 삼성 SDS 상장설도 있는데 저는 자사주 매입설은 일단 설만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할 시기도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해 본들 뭐 그래봤자 뭐 그런 생각 같아요. 오히려 자사주 살 돈으로 그 지금 그 주주 배당을 더 하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일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 삼성전자 모른다. 저는 표현 드리고 싶고요. 뭐 삼성 SDS 성장설은 뭐 저도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그쪽 전략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털 변화겠죠. 네. 펀더멘털이 변화인데, 그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적어도 8.5조 넘으면 긍정적인 변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8.0조와 8.5조인데, 네. 크게 여기서 올라갈 요인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쪽 그렇게 좋진 않아요. 메모리 쪽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요. 디램 쪽은 더 떨어질 것 같고, 낸드를 계속 하락해왔고, 그 다음에 핸셋 비수기인데, 특별히 좋아질 이유는 없거든요. 보면 갤럭시 S4도 나왔지만은 나중에 단가를 떠서 물량 나가겠지만 그렇게 지금 나가보면은 잘 팔릴 것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특별히 나아질 요인은 없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좋았던 것은 환율은 좋았던 것 같아요. 1,050원에서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환율 측면이 감안하면은 그게 아마 2, 3천억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면은 그러면 낮아지는 것에 네.
8.5조 약간 그 근방이야 라면은 130원대 주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밸류상도 보면 1.25배까지 내려갔으니까 삼성전자 1사분기가 순자산 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1.3배 정도면 그래 뭐 저번 주에 그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거의 50조 원의 가치에 이르니까 그 정도 쳐주자라는 게 이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네.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낮춰놨습니다. 삼성전자 오르면 가장 괴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변화, 삼성전자를 추세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영업이익이 10조대를 바라볼 가시권내 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125만 원 중반, 140만 초반의 박스권을 중기적으로 6개월 동안 유지하자 제 생각입니다.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안 될 시에는 130만 원 초반대 가겠지만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가는 125만 원에서 140만 원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추세적으로 올라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모미 대표님이 IT 선호주 5종목 들고 나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서울반도체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LED 수혜주에 대한 대표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LED 시장은 본격 개화가 되고 있고요. 예. 봤을 때는 제가 추천들 종목 중에서 이제 뭐 서울반도체 LG 같은 LED 쪽이고 그나마 여기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했고요. 나머지 뭐 종목들은 BIT 종목인데 그 LED 시장 중에서 본격 개화가 서울반도체 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기 위에 네. 지금 시총이 2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경쟁력이 좀 다른 업체보다는 탁월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그 삼성 그룹에서 나온 업체 중에서 네. 어떤 분을 봤으면 시가총액 2조 원 가는 업체들은 드물거든요. 대개 1조 원의 한계가 있는데 네. SFA도 마찬가지였고 파트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업체는 유독 2조 간데 제가 봐서는 거기서 올라가는 것은 이미 탈피했다고 생각을 그런 어떤 한계를 탈피했다는 그런 업종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는 문제는 네.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하지만 25배 정도 거래되는데 지금 봤을 때 2015년까지 16년까지를 봤을 때는 2015년까지 LED 시장은 성장을 할 테고 그러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장기 성장성에 대한 것에 더 무게를 두고서 투자해야 되는데 저는 한 중기 6개월 동안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아까 LED의 어떤 나중에 이제 업체들이 어떤 난립에 의해서 어떤 뭐 가격 경쟁이 격화해서 단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3분기 초반에 보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한 2개 분기 정도는 투자의 그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서 보셔도 될 거다라는 판단합니다. 네, LED 추세는 한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서울반도체 한 중기적으로 6개월 정도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모미 대표님과의 시간은 항상 짧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올라FN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고 왔는데 오늘 시장은 좀 지리한 흐름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어저께죠. 매주 일요일마다 저녁 9시에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는데 어제 온 분들한테는 2시간에 걸쳐가지고 1시간 한 40분에 걸쳐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TV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꼭 오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압축해서
또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끝까지 쫙 시청하시고요.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왔냐면 바로 비욘드 13년 8월 장세라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이거. 작년 8월에서 10월 장세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장세가 이제 스타트 되었다. 그러면 작년 8월 장세가 어떤 장세였는데 7월 1770포인트, 8월 1850포인트에 출발했던 증시가 기술적 이동 평균선 200일선을 넘어서 2060포인트까지 가는 장이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증시가 1900이 깨졌다가 다시 200일선을 회복했거든요. 여기서 2060포인트를 다시 향해 가는 장세. 여기를 어떻게 해요? 비욘드 넘어선다 이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담아낼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작년에 8월에서 10월 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면 그때 당시에요. 7월 말부터 어때요? 외국인들이 아주 강도 높은 선물과 현물에서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강도 높은 선물과 현물을 매수했느냐? 그 앞에 7월 이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테이퍼링 이슈가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신흥국의 특히 인도네시아 부분부터 시작해서 신흥국의 위기론이 나오면서 대거 자금이 이탈되었다가 장이 빠졌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과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급격히 사고 있는, 즉 신흥국 리스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유럽과 중국에 대한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과 중국 살아나네. 이게 딱 매칭이 되면서 지수가 2060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바로 작년 여름 장세였어요. 뜨거웠던 여름 장세였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상황하고 지금을 조금 보면은요. 그래 2060포인트 같은 지수가 2100포인트, 2200포인트 뚫어내지 못하고 그래서부터 질질질질 흘러내렸단 말이죠. 이게 왜 흘러내렸느냐? 바로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안 되더라 이게. 굉장히 지연되더라.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가 흘러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그때 상승했던 업종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선업종이라든지 은행 이런 업종들이 유럽과 중국의 기대감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기대감이 지연되다 보니까 쭉 흘러내렸다. 그런데요. 드디어 올해 2월달 보니까 유럽의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걸 봤고 중국에서 이 무역 수지 부분, 수출 그리고 신규 자금 대출 부분에서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바로 이제 뭐냐면 지난 8월에서 10월 구간에는 중국과 유럽이 좋아질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 지표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데 올해 2월 지금은요. 유럽과 중국이 지표로 확신을 줬어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하고는 다른 비욘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미 지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제부터 경기는 회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대한 시그널로요. 지난 10월 달에 2200포인트였던 BDI 지수, 즉 벌크선 우림지수,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2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깨졌거든요. 근데 어때요? 2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클락슨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 즉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지표를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다.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 8월에서 10월 장세 경기 민감주들이 기대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 경기 민감주들이 저평가까지 되었거든요. 굉장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지금 코스닥과 거래소 코스피를 보면 둘 다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 6월 25일 날 1770포인트를 기점으로 보면 대형주와 중형주와 소형주가 똑같은 자리에 와 있어요. 상승률이 똑같은 자리에.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다시 종목이냐,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이냐, 아니면 지수냐에 배팅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세요. 외국인들 선물 5,000개야. 그리고 현물에서 3,000억 이상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 빵 뛰죠.
뭐에 베팅하는 거예요?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베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 강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소형주, 중소형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측면,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전략을 한번 우리 세워보자고요. 자, 첫 번째,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200일선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기술적 저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코스닥보다는 어디로요? 거래소로 가자. 코스피로 가자.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지수 측면으로 가자. 굳이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가 대형주라도 좋다. 대형주 위주의 사고팔기 충분한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위주로 강세를 띌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자. 수평 이동하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IT군들 지난번에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8월에서 10월 이렇게 강세장을 주도했지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물 가격이 스팟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중심에서 삼성그룹의 2등군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라든지 삼성 전기가 전일 3%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죠? 이들 군들이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작년 8월에서 10월 달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그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은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죠. 동일한 선상이다. 동일한 선상에서 약간의 순차적인 흐름만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재 산업재군들이 다시 가는데 부동산 경기와 심리 회복에 힘입어서 건설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죠? 그게 2주간의 흐름이었죠. 이 건설주의 흐름이 이제 어디로 파생되느냐? 조선, 은행, 그리고 기계 쪽으로, 화학 쪽으로 파생이 됩니다. 요 4인방을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에서 그 다음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게 철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조정은 이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은행과 그리고 은행 금융지주사예요. 금융지주사 그리고 조선, 기계, 화학 이들 군들의 강력한 랠리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리고 철강은 그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부분 꼭 명심하셨다가 한번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무르 멘토 잘 맞추는데 라고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여러분들 특징주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조지표 부진과 또 유동성 회수 등으로 하락했던 상해 증시 오늘도 2,100선이 깨지면서 출발해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한 0.1%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WMP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증가하고 또 2월 통계국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변동성 확대 국면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수급 조절 및 통계국 PMI 지수 50% 이상 가능성이 크므로 우려는 좀 점차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일단 중국 제조업지표 부진 속에 이제 3월 1일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50 상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네, 지금 이제 3월 1일 날 중국 2월 통계국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예상치는 50.1%, 전월 50.5%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앞서서 이제 발표됐던 HSBC PMI 지수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이제 통계국 PMI 지수도 50% 이하로 이제 둔화될 우려가 있긴 한데요. 근데 두 지표의 서베이 기업 대상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계국 PMI 지수 조정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월 신규 대출 증가액에서 중장기 대출 비중이 증가를 했고 지방정부 양회 폐막 후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통계국 PMI 지수는 50%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번 주 WMP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는 2월 말에 이제 WMP 만기도래 자금 규모가 또 재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인민은행이 자금 공급에 따라 시장 수급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1월 무역 수지 및 또 신규 대출 증가액이 지난번에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자금 수급은 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인데요. 은행 간 그 15금리 단기 금리도 지난주까지는 3%에서 4%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민은행이 8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과 20일 날 1,080억 위안 RP 매각을 실시를 했는데 이는 3월 초에 다시 재차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2월 말 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우려를 다소는 좀 완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회복세 보였던 상해 증시 오늘 2100선이 깨지면서 출발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중국 증시 소식을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멘토입니다. 네, 오늘 출발부터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립니다. 다시 오르는 듯 싶었는데 코스피가 다시 좀 마이너스 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소폭이나마 플러스권이긴 한데 곧 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수급적인 부분 항상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아니죠. 테마주 두 가지랑 종목 두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 잠깐 볼게요. 먼저 25일이죠. 내일이죠.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년 계획에 대해서 좀 수혜주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요. AI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두 개로요. 현대증권 인수권이 있어서 그런가 좀 오늘 움직여주고 있고요. N소프트가 급락하고 있네요.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이슈가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뭐죠? 내수 활성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경제. 그리고 또 하나 주택시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날아갑니다. 잡기도 힘듭니다.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몇 개만 찝어드릴게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 약간 쉬어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GS건설이죠. 잘 아시는 종목이죠. 자, GS건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오늘도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대우건설 차트인데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이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 갈까요? 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은 건설주 따라가도 될 것 같지만 이 종목들도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요. 시멘트 관련주들도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자, 성신양 해보세요. 주가 흐름 무섭습니다. 1월달부터요. 벌써 2배가 오르려고 그래요. 12월부터는 2배가 벌써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종목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인데요. 자, 유진기업 이 종목도요. 오늘도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 보세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건설 경기가 살아나니까 다시 이렇게 시멘트 관련 회사들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 열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창조경제에도 대표적인 종목, 창조경제 뭐가 있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엔터주입니다. 자, SM 볼게요. 자, SM 주가가 최근에 약간 조금 주춤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조금 밀려주고 있는데요. 이거 SM 밀리니까 정리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SM이 항상 이랬어요. 한번 밀린 이후에 쫙 올라갑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요런 현재 그래프가 나타났죠? 많이 밀렸죠? 그쵸?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자, 항상 이랬듯이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한번 크게 빠지면요. 그러니까 61선 내외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다시 급등을 줍니다. 내일이 될지 몰라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일장부터 바로 턴해버리면요. 이거 SM 같은 경우는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정말 기회가 왔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제가 YG엔터를 추천드렸어요. 네, 이 종목 들고 가고 싶은데 원칙상 3%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손절 처리는 하는데 안타까운 종목이, 하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일단 뭐 오늘 정리가 들어가지만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역시나 창조경제 수혜주로서 엔터주들 관심 가지시고, 제가 이거를 또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로엔 같은 경우도 네, 차트를 역시나 바닥권에서 치고가고 있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바닥. 네, 한 번,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좋은 기회가 아닌가 말씀드려볼게요. 관심 한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이오주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너무나 잘 갑니다. 이런 종목 마크로젠 같은 거 보세요. 주가 흐름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최근의 바이오 추세입니다. 보세요. 마크로젠 주가 급등하고 있죠.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서도 추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살아있어요. 차바이오엔. 자,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가져가라 대신에 뭐 나오면은 매도해라, 기간 매도 나오면 매도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간 매도세 잡히나요? 아직 많은 물량이 안 잡혀요. 계속 사주고 있어요. 연기금도. 네, 투신이 안가 매도세 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잠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을 이 시간에 항상 해드리죠. 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거를 깜빡했네요. 그렇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거 살펴보고요. 다음 제가 준비한 AI와 관련해서 뭐 현대증권이랑 살펴봐 드릴게요.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제가 마이너스 3% 원칙으로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마이너스 5% 급락이 나와서 장중에 손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를 한 종목인데 오늘 두 개가 손절이에요. YG엔터랑 한솔테크닉스가 손절입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이거를 눌러버린 종, 기간은 계속 사주고, 특히 투신권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 분위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은 들고 가보고 싶은 가격이 현재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가는 패턴상으로 볼 때 현 구간대 자체가 이 라인을 타고 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그러니까 타고 간다.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는요, 어찌 본다면은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진입한 단계이거든요.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최악의 경우가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금요일날 밀고 내려갔던 얼마죠? 22,500원 라인 정도 깨고 내려가면은 골치가 아프겠지만, 그럴 가능성, 21선이죠.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돼요. 21선 깨면은 다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74님, 23,900원.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3% 보셨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금요일로 정리하는 게 맞고요.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시라면 좀 더 길게 보시겠다 판단하시면 이 수급 한번 믿어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칙상 3%지만 다시 올라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면 3% 이상 간 종목이 거의 8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원칙상 이 종목 정리하는데요. 보유하실 분은, 그리고 2774님 보유하시고자 원하신다면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아셨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 볼게요. 파트론입니다. 자, 파트론이 15,600원에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가고 계세요. 3011님, 네, 파트론 해드릴게요. 비중이 조금 높으시네요. 50%세요. 자, 15,000원대에 들고 가고 계신데, 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좀 바닥이라고 해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를 해주는데 문제는 이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관들의 흐름은 매도세가 강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개인의 매수세 자체가 이게 개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없어져야 돼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계속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닥권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잡힙니다. 그래서 바닥권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있다는 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왜? 갤럭시 S5 있으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팔지 마십시오. 팔 가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야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그러면요. 좀 봐드릴게요. AI도 있는데요. AI는 그냥 좀 단기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요. 굳이 말씀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 재확산 우려감인데 아마 뭐 잠깐 올랐다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들 오늘 흐름은 좋긴 한데 힘이 없죠? 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자마자 좀 물리신 분들은 빠져나오십시오. 좋은 종목군이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현대증권입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수 이슈가 떴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KDB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위한 실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이상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구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협상과 금융 당국 승인이 걸리는데 한 6개월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2월이죠. 얼마죠? 8월. 최소한 9월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현대증권을 왜 인수하면 좋냐면요. 현대증권을 인수해버리면 현대증권이 현대자산운용과 현대저축은행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자동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 증권가 쪽으로 진출하려거나 아니면은 자산운용이나 저축은행이 없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전이 좀 뜨겁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을 보니까요. 업계 추정하는 매각 가격이 한 6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이슈가 되는 첫날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굳이 쳐다보지만 말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을 NC소프트 좀 봐드릴게요. 오늘 급락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종목 지금 타이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매수 사인을 제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1선 깨졌다가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외인들이 조금 종목 자체를 끌어올려주면서 주가가 21만 원 위로 올라갔었어요.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타이밍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물려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말씀은 당장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계속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올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뭐 급락하고 있지만서도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일단은 관심 종목군에 잘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추천 바로 갈게요. 아까 제가 오늘 그 YG엔터랑 한솔테크닉스는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잘 먹다가 다시 또 두 개가 좀 늘어났긴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종목으로 다 커버 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건가요? 제가 이 종목을 본 것은 가장 첫 번째 실적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차트 흐름과 수급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흐름 볼게요. 자, 주봉으로 봅니다. 항상 주봉 라인에서 볼 때 이 차트 흐름이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 요 포인트가 좀 잡힙니다. 바닥이죠? 바닥 라인 가죠? 그리고 지금 바닥까지 와서 오늘 3.8% 치고 갑니다. 자, 이게 언제죠? 가을이에요. 네모칸 칠게요. 가을, 봄이죠, 봄. 가을, 봄. 여러분, 추세가 이래요. 봄, 가을마다 주가 어떻게? 쭉쭉. 지금 포인트 어떻게 해요? 매수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잠깐 보고요. 자, 17,550원 정도까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17,500원 부근인데요. 17,550원 정도까지 해서 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반등을 주면은 크게 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짧게 보겠습니다. 3% 그리고 손절가도 역시나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시즌이 왔기 때문에 오늘 삼천리 자전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네요. 오후 2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4일) 핫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